저희가 막 농담 따먹기로 성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라면서. 근데 제가 좀 살살한다고 했는데 좀 세게 쳐가지고 미안해서 제가 PX 가가지고 냉동치킨 사줬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국장병장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보시면 다 기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이게 뭐 강제로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뭘 물어볼지도 잘 모르실 거고,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건 더 막막하실 거고. 따라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어떤 사건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질문 내용도 많이 달라질 거고, 뭐 그에 따른 변호인으로서의 이제 구체적인 조언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인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을 특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선임병이 이제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해서 최초 경찰 조사 받는 상황,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출석해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이유 알고 계세요? 후임병 성추행해가지고 고소당한 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 김 아세요? 저랑 한 2달 정도 차이 나는 제가 좀 아끼는 후임입니다. 그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고소인이랑 뭐 신체 접촉한 사실도 없어요? 친해서 신체가 접촉된 사실은 있는데 제가 막 그렇다고 후임을 강제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요? 제가 겨드랑이를 좀 간지럽힌 적도 있고, 아니면 좀 껴안고 성행위 흉내를 내거나 제가 후임 성기에 딱밤을 좀 때리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강제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친하니까 장난으로 했던 거고, 제 후임도 저한테 비슷하게 장난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방금 이야기한 뭐 신체 접촉 같은 거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 사실 정확히 좀 횟수는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뭐 한두 번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2024년도 12월 말 20시경에 이제 2층 복도에서 고소인을 마주치자 갑자기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 흉내를 냈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이제 뿌리치니까 왜 이래 너도 좋으면서 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양쪽 겨드랑이를 간지럽힌 사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게 언제인지까지는 사실 좀 기억은 나진 않고 그런 장난을 친 적은 있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이 이제 피의자를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껴안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이렇게 밀치면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장난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임도 저도 똑같이 제 겨드랑이 간지럽히고 그랬었습니다. 후임병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도 그런 장난을 똑같이 쳤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달 차이 나는 후임이긴 한데 저랑 나이도 동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엄청 친하게 좀 지냈었고, 둘 다 사실 성적인 농담하는 걸 좀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성적인 장난을 치더라도 제 후임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가끔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걔한테 장난치면 걔도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웃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선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부하면 군생활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네도 저희가 같고 나이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갑이어서 걔가 저를 맘먹었지 제가 선임인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의식한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난치면 걔도 저한테 똑같이 장난쳐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생활관 썼던 병장이랑 상병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장난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수치심 이런 게 사실 좀 그 말도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사실 걔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좋은 거 있다면서 막 야한 사진 저한테 막 보내고 야한 글 같은 거 막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야한 사진이나 게시글 뭐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막 딥페이크 막 합성하거나 게시글에 야한 글 같은 거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그러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뭐 조사 끝나고 한 번에 뭐 제출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당시에 고소인을 갑자기 껴안고 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는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걔도 저를 껴안고 같이 이렇게 장난쳤던 거라서 혼자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작년 말인가 동기랑 담배를 좀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껴안더니만 제 귀 속에다 대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있었던 동기가 좀 뭐라 했는데 제가 장난이라고 넘어가자라고 하고 제가 오히려 커버를 쳤었지 그거 가지고 제가 뭘 한 적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2025년도 1월 초 20시경에 생활관에서 고소인에게 이제 너의 정령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제 딱밤을 때리듯이 때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말 하면서 성기 쪽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밤 때린 적은 있긴 한데 강제 추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 진짜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고 저희가 막 농담 따먹기로 성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남자끼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정력을 좀 강화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다가 한번 딱밤 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단련시키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뭔 개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얘가 저한테 한번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라면서 지가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했죠. 그래도 실례지만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막 바지 벗고 한 것도 아니고 활동복 입다가 제가 그냥 때린 거고. 근데 제가 좀 살살한다고 했는데 좀 세게 쳐가지고 걔가 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PX 가가지고 냉동치킨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전역했던 병장을 만났는데 그때 이 얘기를 국장병장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보시면 다 기억할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변호인 조언을 지금 듣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런 행동이 벌어졌고 사건의 이게 경위에 대해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 그때 뭐 PX 가가지고 또 누군가를 만났고 그때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카톡이나 DM 같은 거는 다 남아있는 증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이제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절대로 이게 뭐 강제로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준 씨 연락처 아직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따가 한 번에 알려주세요. 뭐 여러 명 지금 얘기 나오고 하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지금까지 한 진술들을 보면은 고소인이 합의하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강제로 추행당한 거다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건데 맞아요? 네, 저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사실 좀 많이 억울합니다. 고소인이 왜 본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같아요? 뭐 짚히는 거 있어요? 부인한 사건, 특히 성범죄에서 이제 부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그럼 왜 본인을 허위로 성범죄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것 같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본인이 정말로 지금 억울하신 상황에 놓이셨다면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딱 물리조치 받기 전에 좀 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뭔가 제가 그때 조금 심하게 좀 뭐라 한 것 같긴 한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후임이 다 있는데 너무 좀 선을 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임인데 그건 대접 하나도 안 해주고 너무 맘먹으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선임 대우 좀 해달라. 얘네 좀 갖추고 좀 날 대해달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선임 행세하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기어 오르길래 제가 좀 욕을 좀 세게 좀 섞어가면서 좀 혼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국방 그 헬프콜로 저 신고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금 과장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애도 지금 이 사건으로 저를 신고하고 청원 휴가를 좀 길게 나갔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제 후임도 다 아니까 둘이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제로 한 게 아니니까 뭐 피해자랑 합의할 생각이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걔랑은 사실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에게 뭐 유리한 증인이나 뭐 증거 같은 거 있어요? 네,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이 정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명입니다. 저랑 그 후임이랑 선천이 장난치는 걸 다 목격한 사람인데 그리고 김도 몇 번 봤을 것 같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역했던 그 박준 병장도 조사했으면 합니다. 저랑 그 후임이랑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지금 후임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지금 직접 사실 확인서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싶은데 막 아시잖아요. 뭐 2차 가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연락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락은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야한 사진 받고 막 글 받은 것들 제가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람들 연락처 혹시 있어요 지금? 불러줄래요? 네,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상병부터 말씀드리면 010 38이고 김상병도 010 34 그리고 전역한 병장은 010 34입니다.
아까 뭐 고소인하고 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네, 보니까 다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이따가 제가 일단 사진 좀 몇 개 찍을게요. 찍어서 이렇게 조사 첨부할게요. 네.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선임이라고 해서 강제로 했다거나 선임이라는 지위 이용해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제 억울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사를 대비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피의 사실, 혐의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를 부인한 사건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초 경찰 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진술한 게 다 수사 기록에 남아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또 자신을 조사한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고 안 되고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혐의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부인할 포인트는 이제 명백하게 부인을 하면서 또 해명해야 될 포인트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출석 통지를 받고 수사를 앞두신 상황이라면 일단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